대우는 붕괴처럼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운이 시작된다고, 빚이 쌓이고 사람이 떠나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데 이게 대운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 상황, 그 느낌, 그 막막함이 정확히 대운 직전의 구조입니다. 오늘은 위로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그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알아야 판단이 생깁니다. 판단이 있어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는 순간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벼랑 끝 느낌이 압축 구간인 이유. 두 번째, 사람이 정리되는 것이 통로가 열리는 신호인 이유. 세 번째, 초연해지는 순간이 왜 대운의 입구인지.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 징조도 계속 올릴 테니 구독해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느낌. 이것이 대운 직전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이 느낌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압축입니다. 압축과 절망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절망은 흐름이 끊긴 상태고 압축은 흐름이 한 방향으로 밀려 쌓이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 그 꽉 막힌 느낌은 흐름이 끊긴 게 아닙니다. 흐름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운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은 압력이 쌓이고 그 압력이 임계점을 넘을 때 터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막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하게 막혀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댐 안에서는 계속해서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물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방식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힘, 그 답답함, 그 꽉 눌린 느낌은 댐 안에 물이 차오르는 구간입니다. 터지기 직전의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구간에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물이 임계점 바로 직전까지 차올랐는데 그 순간에 댐의 문을 스스로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대운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운이라는 것은 처음 한 번, 두 번의 시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압력을 쌓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겨울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봄이 시작됩니다. 밤하늘이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가장 추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양의 구조이고 운의 작동 방식입니다. 극과 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의 구조에 대한 판단입니다. 무언가가 극에 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반대 극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극에 달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반대 극으로 넘어가는 전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물운의 구조가 연결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완전히 막히고 빚이 쌓이고 아무리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단순히 가난의 시기로 보는 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이 시기는 재물운의 방향이 전환되기 직전의 압축 구간입니다. 돈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 오래 흐르면 반드시 방향을 바꿉니다. 나쁜 방향으로 오래 흘렀다면 그 흐름이 반전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강하게 막히는 구간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돈의 막힘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압축 구간에서는 판단력이 왜곡됩니다. 이 구간에서 내린 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사업을 접는 결정,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결정,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결정. 이런 결정들은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내리십시오. 지금은 결정의 시간이 아니라 버팀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딱 하루만 더 버틴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루를 버티면 다음 하루가 보입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이 넘어지는 순간 흐름은 한꺼번에 바뀝니다. 지금 이 압축 구간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함의 크기가 곧 터져 나올 대운의 크기입니다. 막막함이 클수록 그 반전의 폭도 큽니다. 이것이 압축 구간의 진실입니다. 이 단계를 아는 사람은 버팁니다. 이 단계를 모르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 차이가 대운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사람이 정리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불행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를 떠난 사람에 대한 배신감, 서운함,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곁에 없냐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은 전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통로가 정리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운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운은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기회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재물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정보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나쁜 운을 가진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운이 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의 구조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떠난 뒤에 상황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관계가 실제로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내게 대운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무언가가 비워져야 합니다.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쁜 인연으로 가득한 공간에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먼저 정리가 일어납니다. 나를 이용하던 사람이 떠납니다. 나에게 좋은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에너지를 소비시키던 사람이 떠납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이자 더 이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떠납니다. 이들은 스스로 떠납니다. 잡아달라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정리의 과정에서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안 됩니다. 붙잡으면 통로가 막힙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지 못하면 들어와야 할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오랜 지인과 절교가 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10년을 넘게 알던 친구와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낙담하거나 상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상심의 에너지를 계속 쏟으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떠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행위는 비워진 공간을 다시 막는 행위와 같습니다. 공간이 막히면 대운이 들어올 통로도 막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공간이 비워지고 있구나. 좋은 운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재물운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 나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돈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로 중에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나쁜 인연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정리되면 그 경로도 정리됩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경로가 막히면 재물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리는 재물운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정리의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무너집니다. 인연은 내가 전전긍긍 애쓴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란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란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서 사람이 떠나고 있다면 그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그 흐름이 대운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빈 공간에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들어올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붙잡기보다 비워야 할 시기입니다. 방금 이 기준 하나만 잡아도 이미 반은 정리된 겁니다. 이런 해석을 계속 이어가니 구독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왔다면 대운이 거의 다 온 겁니다. 이 단계는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온해지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포기라고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 이것이 포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항의 해제입니다. 저항의 해제와 포기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포기는 흐름을 끊는 것이고 저항의 해제는 흐름의 방향을 막던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운의 흐름과 저항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운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내 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 안의 집착과 긴장입니다. 집착이 강하면 에너지가 긴장됩니다. 에너지가 긴장되면 흐름이 저항을 받습니다. 흐름이 저항을 받으면 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긴장된 근육에는 혈액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긴장이 풀려야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긴장이 풀려야 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집착이 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꽉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상태입니다. 그 손을 꽉 쥐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것이 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운이 들어옵니다. 사탕 한 알을 쥔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탕 한 알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두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펼치면 사탕 한 알이 아니라 훨씬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지 않는 한 그 많은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구조입니다. 집착은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막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손 안으로 더 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대운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압축 구간을 버티고, 두 번째 관계 정리를 받아들이고, 세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킨 사람에게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거나 건너뛰려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면 세 번째 단계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모든 것을 다 겪었다는 느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느낌, 이제는 어떻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느낌, 이것이 자연스럽게 오는 순간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상태가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이게 내 운명이라면 이것도 내 운명이다. 이보다 더한 일이 이제 또 있을까? 나는 최악의 최악을 다 겪었다. 이런 마음 상태에 이른 사람들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저항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흐름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막혀있던 운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대운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상한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옵니다. 그래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한 대운이 올 자리는 계속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 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단계는 재물운의 전환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집착이 내려지는 순간 돈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집착이 강한 상태에서는 판단이 왜곡됩니다. 왜곡된 판단은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재물이 나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맑은 판단은 정확한 선택을 낳습니다. 정확한 선택이 재물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정신적인 평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운과 직결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슈퍼땡스로 지원해 주시면 이런 깊은 해석을 담은 다음 편 제작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채널의 해석은 광고보다 구조 설명을 우선합니다. 지원이 부담스럽다면 구독과 댓글, 선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단계의 구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압축입니다.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태는 운이 터지기 직전의 준비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버팀입니다. 큰 결정을 내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이 구간에서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리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관계가 정리되고, 곁에 소수의 사람만 남는 이 상태는 통로가 열리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에서 필요한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도록 두는 것. 그것이 이 구간에서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제입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 상태는 저항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대로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 세 단계는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대운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다면 버티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다면 내보내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있다면 거의 다 온 겁니다. 이 단계들을 모르는 사람은 각 단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붙잡으려 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포기로 오해하고 다시 집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아는 사람은 각 단계에서 정확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대운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찾던 것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집착이 있으면 특정 방향만 봅니다. 집착이 없으면 모든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재물의 흐름이 바뀝니다. 나가기만 하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 단계를 통과하는 동안 서서히 준비되어 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곁에 없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좋은 운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 통로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상상보다 빠릅니다. 압축 구간에서 쌓인 에너지가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올 때는 폭발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결정을 미루십시오. 압축 구간에서의 큰 결정은 왜곡된 판단에서 나옵니다.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떠나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 떠나는 상황, 떠나는 돈, 이것들을 붙잡으려는 에너지를 거두십시오. 그 에너지를 들어올 것을 위해 비축하십시오. 세 번째, 판단을 단순화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는 것. 그것이 압축 구간을 버티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버티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이 단계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셔야 그 내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 단계의 더 깊은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단계를 이해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와 실행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압축 구간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구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포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압축 구간의 길이는 대운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짧은 고통 뒤에는 작은 전환이 옵니다. 긴 고통 뒤에는 큰 전환이 옵니다. 지금 고통이 길고 깊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전환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붙잡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는 두려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착각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보십시오.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돈을 세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을 냉정하게 보면 그 관계가 실제로는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다시 집착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언가가 흔들리면 집착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세 번째 단계의 평온함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 단계는 잠깐이라도 도달하면 됩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대운이 들어옵니다. 계속 유지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 한 번만 도달해도 흐름이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알고 있으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압축 구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버티는 이유가 생깁니다. 떠나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냉정하게 보면 붙잡으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평온함을 계속 유지하려 하지 않고 한 번만 도달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운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막으면 압축되고 압축된 것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터지는 방향은 약한 쪽입니다. 지금 여러분 쪽이 그 약한 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막혀 있는 상태인지가 관건입니다. 약한 쪽이 된다는 것은 저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착과 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운이 그쪽으로 터져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막막함은 압축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관계의 정리는 통로의 확보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평온함은 저항의 해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만 남았습니다. 댓글로 선언을 남기면 흐름이 고정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 흐름에서 재물운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을 다룹니다. 이어서 보셔야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신호를 바로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세 단계를 판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지금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압축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할 일은 버티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면 통로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할 일은 내보내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모든 것이 초연해지고 있다면 대운의 입구에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할 일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시 집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위치를 모르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위치를 알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 대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준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여섯 번째, 운은 공평합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흐름이 바뀝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겪는 일이 달라도 이 원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흐름을 읽기 시작한 사람은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준을 잡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신호까지 이어두십시오. 댓글로 함께 선언해 주시면 흐름이 더 빨리 붙습니다. 나는 내 흐름을 정확히 읽고 들어오는 운을 붙잡는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지금까지 세 단계의 구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압축 구간을 버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는가? 저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면 버티는 힘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비교 자체가 틀린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남의 운과 내 운은 다른 시간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압축 구간을 통과한 겁니다. 혹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축이 쌓이는 중일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은 시차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흐름의 시간대와 남의 흐름의 시간대는 다릅니다. 지금 내가 압축 구간에 있다면 그것은 내 흐름의 시간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남의 시간표와 비교하는 것은 흐름을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흐름만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 단계에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필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압축 구간을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이 구간을 빨리 끝내려고 무리한 시도를 합니다. 무리한 결정을 내립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급하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회에 달려드는 행동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 압축 구간을 더 길게 만들거나 더 깊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조급함이 오히려 이 구간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압축 구간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야 할 것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역효과를 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인내입니다. 빨리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쌓이는 것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구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보의 과잉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판단을 흐립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이런 정보들이 압축 구간에서의 조급함을 자극합니다. 압축 구간에서는 정보를 줄여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판단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닐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비교와 조급함과 정보 과잉, 이것이 압축 구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줄이는 것이 이 구간을 제대로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관계 정리의 구조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가 정리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떠나는 것인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인가? 이 생각들이 반복되면 자책이 생기고 자책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대운 직전의 관계 정리는 내 잘못과 무관합니다. 이것은 운의 흐름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재배치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떠날 인연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갈 인연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잘못으로 해석하는 것은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자책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 에너지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데 쓰이지 못합니다. 자책은 에너지를 과거로 향하게 합니다. 과거에 에너지가 묶여 있으면 미래의 흐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책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관계가 정리될 때 필요한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흐름이 재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에너지를 자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십시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정비하는 데 쓰십시오. 떠나는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정비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때 더 나은 상태에서 만납니다. 더 나은 상태에서 만나는 인연은 더 좋은 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정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잠을 제대로 자는 것, 먹는 것을 제대로 챙기는 것, 몸을 돌보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자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새로운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이 구간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급하게 채워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급하게 채우면 또다시 잘못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 운이 정렬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완성된 다음에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불안을 버티는 것이 이 구간에서 할 일입니다. 재물운의 측면에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다시 보겠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면서 돈의 흐름도 함께 정리됩니다. 내가 돈을 쓰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썼던 곳에 돈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돈이 나가던 불필요한 경로가 막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재물운이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이 구간에서 재물에 대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할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 말 것은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재물을 불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키는 시간입니다. 지키는 것을 잘하면 다음 구간에서 불리는 흐름이 훨씬 강하게 옵니다. 세 번째 단계의 깊은 구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오해 모두 틀렸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것이 집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얻으면 좋고 얻지 못해도 내 흐름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는 상태,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도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의 노력이 더 효율적입니다. 집착이 있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집착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의 노력이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진짜 구조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원하는 것을 향해 집중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상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지, 선택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분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은 집착의 행동입니다. 선택에서 나오는 행동은 흐름의 행동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의 예시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는 것. 이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다 잃을 것 같아서 붙잡는 것.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달려드는 것. 이것들은 모두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선택에서 나오는 행동의 예시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흐름에 맞으니까 하는 것. 이 관계가 나의 운을 키우니까 유지하는 것. 이 기회가 내 방향과 일치하니까 잡는 것. 이것들이 선택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출발점입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하는가, 판단에서 출발하는가. 이 차이가 운의 흐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운을 키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운을 소모시킵니다. 선택에서 나온 행동은 적게 해도 운을 키웁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지, 선택에서 나오는 것인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대운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기대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형태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운의 초반 신호를 무시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대운의 초반 신호를 잡으면 흐름이 빠르게 커집니다. 초반 신호를 놓치면 흐름이 다시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운의 초반 신호는 어떤 형태로 오는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일이 갑자기 쉽게 풀립니다. 오래 막혀있던 작은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됩니다. 이것을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흐름이 열리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깁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물운이 방향을 바꾸는 초반 신호입니다. 이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잘 다루십시오.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존과는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새로운 운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네 번째, 몸이 가벼워집니다. 압축 구간 동안 몸이 무겁고 피로했다면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도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대운의 초반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 흐름을 타기 시작하십시오. 흐름을 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변화에 반응하는 겁니다. 작은 기회에 응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연에 열려 있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운은 한 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로 시작합니다. 그 작은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면 흐름이 커집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흐름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대운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입니다. 받는 사람은 작은 신호에도 반응합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만 기다리다가 작은 신호를 놓칩니다. 운은 정직합니다.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는 반드시 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연결을 믿는 사람이 흐름을 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세 단계의 구조와 그 각 단계에서의 장애물, 그리고 대운의 초반 신호까지 다뤘습니다.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기준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이 흐름을 따르는 것인가, 흐름을 막는 것인가. 흐름을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압축, 구간에서 버티는 것, 관계가 정리될 때 내보내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작은 신호에 반응하는 것. 이것들이 흐름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흐름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압축, 구간에서 포기하는 것, 관계가 정리될 때 붙잡는 것,
두려움에서 나온 큰 결정을 내리는 것, 남과 비교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이것들이 흐름을 막는 행동입니다. 이 기준 하나로 지금의 선택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택이 흐름을 따르는 것인가, 막는 것인가,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 판단이 명확해질수록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선택이 단순해질수록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에너지가 집중될수록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흐름이 빨라지면 대운이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 이 기준 하나를 갖고 가십시오. 이것이 흐름인가, 막힘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선택을 안내할 겁니다. 흐름은 정직합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이 기준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것은 틀린 이해입니다. 대운은 기회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대운을 현실로 만듭니다. 흐름이 왔어도 잡지 못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대운의 흐름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가 보였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을 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가 왔을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대운을 잡는 행동입니다. 대운은 기다리기만 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왔을 때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운의 흐름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흐름을 알아보지 못하면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그 흐름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압축 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계 정리가 왜 일어나는지, 초연함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흐름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그 눈이 있어야 대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그 눈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기면 다음에 흐름이 왔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한 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다음에 또 압축 구간이 오더라도 다르게 봅니다. 이것이 대운을 반복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대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대운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운을 잡은 사람은 두 번째 대운을 더 잘 잡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알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알면 준비가 다릅니다. 준비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배우는 것이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퇴직, 자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 시기가 옵니다. 일이 흔들리고, 가족 관계가 흔들리고, 몸이 흔들립니다. 이 시기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이것은 중년 이후의 대운 구간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한 이후에 방향을 잃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이 갑자기 비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이 빈 느낌이 압축 구간의 신호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은 이전의 방식이 정리되는 구간입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했던 역할, 예전에 가졌던 지위, 예전 방식의 관계들, 이것들이 정리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이름으로 보는 것과 정리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막막함에 빠집니다. 정리로 보면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 자녀 문제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자식으로 인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걱정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운도 막힙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각자의 운은 각자가 가야 합니다. 자식의 운을 대신 짊어지려는 시도는 양쪽 모두의 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건강 문제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모든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구조로 보십시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은 그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라는 신호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흐름을 막는 행동입니다.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낼 때 쉬는 것, 그것도 흐름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그 휴식이 다음 구간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운을 돌보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퇴직, 자녀, 건강 모두 같은 구조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년 이후의 대운 구간에서 일어나는 정리의 패턴입니다. 이 정리가 완성될 때 그 이후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십시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정리임을 아십시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님을 아십시오. 몸의 신호를 따르는 것이 흐름을 따르는 것임을 아십시오. 이 세 가지를 알면 중년 이후의 대운 구간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알아도 실제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은 강의처럼 깔끔하게 단계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축 구간인지, 정리 구간인지, 해제 구간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단계가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려는 것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집착도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도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하나의 질문만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흐름을 따르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흐름이 불분명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흐름이 명확해질 때 움직이십시오. 명확해지는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운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억지로 만들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냅니다.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오늘 이야기한 세 단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때가 왔을 때 알아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흐름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잡으면 대운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대운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최종 판단 기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압축입니다. 버티는 것이 지금 할 일이고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면 이것은 통로의 정리입니다. 내보내는 것이 지금 할 일이고 붙잡으려는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지금 모든 것이 초연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저항의 해제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고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흐름을 따르는 것인지 막는 것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흐름을 따르는 선택이 지금 할 일입니다. 다섯 번째, 대운의 초반 신호는 작게 옵니다. 작은 변화, 작은 수입, 새로운 인연, 몸의 가벼워짐.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대운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대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인생의 여러 대운 구간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이해가 평생의 자산입니다. 일곱 번째, 준비된 사람에게 흐름이 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은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압축, 정리, 해제. 이 세 단계는 대운이 들어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 안에서도 사람마다 겪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계인 압축 구간이 매우 깁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막히는 느낌이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대운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전환은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정말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단계인 관계 정리가 매우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떠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운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급격하게 정리가 일어날수록 흐름의 전환도 빠르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단계인 해제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대운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 각각의 길이는 자신이 얼마나 제대로 그 단계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붙잡으려 하지 않고 내보내면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두려움 없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대운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각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은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각 단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은 같은 단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빨리 대운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대운을 빠르게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대운이 들어온 이후에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운의 흐름이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잘못 다루면 들어온 대운도 금방 나가버립니다. 대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과욕입니다. 이제 운이 들어왔으니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많이, 이 마음이 생기면 흐름이 흔들립니다. 대운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흐름을 억지로 빠르게 만들려 하면 흐름이 끊깁니다. 흐름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흐름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낼 때 멈추는 것, 이것이 대운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방심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면 힘들었던 기억이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그 힘든 시간에 배웠던 것들도 함께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의 패턴이란 흐름을 막는 선택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운은 다시 압축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대운을 유지하려면 힘들었던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압축이 왜 일어났는지, 정리가 왜 필요했는지, 집착이 왜 흐름을 막았는지,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대운을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운이 들어오면 나누어야 합니다. 좋은 운을 혼자 쥐고 있으려 하면 그 운이 막힙니다. 운도 순환해야 합니다. 순환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나눈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내 운의 흐름이 다른 사람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운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운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나눔의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 전하는 것도 그 나눔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 세 분에게만 공유해 보십시오. 흐름은 연결될수록 강해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운은 붕괴처럼 시작됩니다. 이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와는 이해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붕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대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압축 구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면 그것은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초연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운의 입구입니다. 이 상황들을 불행으로 보는 것과 흐름의 구조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입니다. 불행으로 보면 무너집니다. 흐름의 구조로 보면 준비합니다. 준비한 사람이 대운을 잡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은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흐름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 눈이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안내할 겁니다. 운은 순서를 따릅니다. 그 순서를 아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오늘 기준을 잡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신호까지 이어두십시오. 댓글로 함께 선언해 주시면 흐름이 더 빨리 붙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운이 들어온 이후 재물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룹니다. 구독해 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흐름을 정확히 읽고 들어오는 운을 붙잡는다. 흐름은 정직합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이 세 단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적으로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운이 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해입니다. 운의 흐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운은 20에도 오고 40에도 오고 60에도 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중년 이후에 오는 대운이 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오는 대운은 경험이 부족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흐름이 왔는데 어떻게 타야 하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인생의 경험이 쌓인 사람은 흐름이 왔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운을 준비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대운의 입구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적으로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세 번째 단계의 일부입니다. 내가 몇 살이든 이미 얼마나 지났든 그것은 흐름을 막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의 흐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흐름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구간에서 실제로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혼자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느낌. 이 느낌이 고립감을 만들고 고립감은 버티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 구간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은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이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 구간은 끝납니다. 이 구간이 끝난 이후의 흐름은 바뀝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이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능했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이 구간을 버티는 근거가 됩니다. 버티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대운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흐름은 반드시 바뀝니다. 운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따르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 오늘 기준을 잡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신호까지 이어두십시오. 댓글로 함께 선언해 주시면 흐름이 더 빨리 붙습니다. 나는 내 흐름을 정확히 읽고 들어오는 운을 붙잡는다. 흐름은 정직합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오늘 세 단계를 이야기했지만 그 세 단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마지막으로 명확히 짚겠습니다. 운의 흐름은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에너지는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 저항이 많으면 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안에 저항이 줄어들면 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압축 구간에서의 저항은 포기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흐름을 막습니다. 버티는 것이 그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관계 정리 구간에서의 저항은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통로를 막습니다. 내보내는 것이 그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해제 구간에서의 저항은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그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 단계에서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운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항이 줄어들수록 운이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저항이 없어지면 운이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대운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대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운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흐름이 옵니다. 그 흐름을 잡는 사람이 대운을 현실로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그 준비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흐름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위치가 보이면 다음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선택이 명확해지면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 흐름이 대운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것은 흐름의 어느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고통스럽다면 압축입니다. 그 구간이 외롭다면 정리입니다. 그 구간이 평온하다면 해제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춘 것처럼 느껴져도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막힌 것처럼 느껴져도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아는 사람이 버팁니다. 버티는 사람이 대운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알면 다음 선택이 보입니다. 다음 선택이 보이면 흐름이 시작됩니다. 흐름은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을 잡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신호까지 이어두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그 흐름이 어떻게 현실로 연결되는지 계속 다루겠습니다.